도형이 끝납니다. 축하해요. 도형이 끝나면 집합 명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교시 중에 한 교시 조금 넘게 해서 끝내고 집합을 간단하게 좀 맛을 보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지난번에 들었던 설명회는 좀 괜찮지 않았니? 그래. 괜찮지 않았니? 좀 많이 배우지 않았니? 여러분 머릿속이 좀 오히려 복잡해졌네. 막 대학 가는 거 먹기 힘들어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지. 나도 많이 배웠는데 나도 근데 무슨 소리인지 좀 어렵더라. 와, 어렵더라. 그 세계는 또 그 세계가 따로 있나 봐. 자, 어쨌든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어디 고등학교를 가든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 평행이동부터 해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평행이동은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그냥 그대로 상하좌우만 움직이는 겁니다. 옆으로 오른쪽 왼쪽 위아래 그냥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배치시키는 거예요. 대칭이동은 뭐라고 표현했지? 막 접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접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 대칭이동은 말 그대로 어떤 직선에다 대칭이동 시키는 거라 좀 막 반사시키고 접는다? 접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서 와요. 자, 그러면 거기 그림 보면 52쪽에 그림을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 평행이동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P가 있고 P 다시가 있을 거고 P가 A, B인 상태에서 P 다시로 가는데 뭐 A 더하기 2, B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대요. P 가만히 있던 P가 P 다시 이렇게 원래 A, B였던 점이 A 더하기 2, B 더하기 2로 위치를 이동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움직였나 이제 변화한 결과물을 가지고 추측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던 A가 A 더하기 2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걸까 얘들아? A가 A 더하기 2가 됐으니까 X축으로 이만큼 갔지, 그렇죠? B가 B 더하기 2가 됐으니까 Y축으로 이만큼 또 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그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념 설명할 때는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 여기서 x, y라 그러지, 그렇지? x, y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x축이랑 y축은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죠? x축은 여기에 화살표가 돼 있고 y축은 위로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게 축의 방향입니다. 이게 x축 방향, 이게 y축 방향. 그럼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면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 간 겁니다. 진짜 이렇게 a만큼. 그래서 좌표가 여기에 이 점이 x 더하기 a라고 좌표가 될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간 거면 여기서 또 이렇게 b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b만큼. 그래서 여기에 y좌표가 y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겠다 해서 한 번에 이동시키면 이렇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한 번에 이동시킨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도형의 좀 헷갈리는 게 도형의 이동인데 이건 이제 점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점. 크게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으로 대칭이동도 마찬가지야. 이쪽에 오늘 하는 얘기는 크게 점과 도형 두 가지 세계로 좀 분류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점은 말 그대로 진짜 점만 보면 돼서 쉬워요. 근데 도형은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돼요. 도형 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날 도형은 직선, 그 다음에 포물선이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 다음에 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아이들을 만날 건데 얘네는 여러분들이 다 식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식이라는 걸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a가 1이고 y는 2x 더하기 1인 거죠. 자, x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얘들아 한번 여러분들이 2분의 1만큼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x축 방향 2분의 1만큼. 그럼 어디로 가 있죠? 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했다면 이 직선이 x축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 그려지겠어요? 요렇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여기를 지나게 원점을 지나게 그려지지 않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세워져요? 식이. 이 파란색.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했어.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걸 그림으로 표현했어. 식으로 표현하면 y는 2x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식으로 만들 땐 어떻게 해야 될까? y는 2x 더하기 1이 y는 2x가 된 거잖아. 매번 이렇게 그려서 풀 수는 없고 이걸 한 번에 식으로 예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x축으로 2분의 1만큼 간 거는 x 대신에 x자리에 x-2분의 1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해볼까요? 여기 x자리에 자 y는 2, x자리에 x-2분의 1을 넣는 거야. 이렇게. 더하기 1.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y는 2x 딱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의 세개였다면 예를 들어 점의 세개였다면 점이 p가 뭐 1,2였어. 근데 얘를 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분의 1만큼 갔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2분의 3,2다 라고 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점은 여기서 출발해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간다고 하면 그냥 더한다. 근데 도형은 어떻게 된다고?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가면 점은 그냥 더해졌으니까 0,0을 지나는 점이 되는데 그걸 식으로 세워야 되니까 여기를 지나게 식으로 세워야 되니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호가 뒤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보러 갈 건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따가 문제 적용하면서 다 해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그 52쪽 밑에 유념할 것 첫 번째에다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유념할 것 첫 번째에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표현을 헷갈려 하는데 자, 표현을 좀 얘기를 하면 점과 도형은 표현이 구분되는데 자,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PA, B가 뭐 X축 방향으로 뭐 어떻게 이동해서 뭐 A 더하기 알파, B 더하기 뭐 베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베타만큼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돼요. F 땡땡 P의 A, B가 F 땡땡 P의 A 더하기 알파, B 더하기 베타 뭐 여기 F 빼야지. 요렇게도 냅니다. 그러니까 F 땡땡 해놓고 요걸 추가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냐? 거기 옆에 오른쪽 도형의 평행이동 오면 도형의 평행이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F의 x, y는 0을 보고 뭐 예를 들어 F의 x 더하기 알파, y의 y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됐네요. 요건 도형이고 요건 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고 이게 지금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건지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도형이라는 아이의 특징은 뭐야? 도형이라는 아이의 특징은 식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세워진다는 거고 얘네들은 다 여러분들이 단원 이름이 뭐였니?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2차 함수는 항상 뭐랑 붙어 다녔어? 2차 방정식이랑 붙어 다녔지.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들의 특징은 뭐였어? 뭐뭐는 0이다 였어.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떠한 방정식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걔네는 다 좌표 평면 위에 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F 땡땡 하고 이게 여기로 가서 그냥 점만 보여주고 있지. 이러면 점입니다.
그러니까 F라는 기호가 있다고 해서 다 도형이 아니고요. F 뒤에 있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형입니다. 알겠죠? 그것만 구분하실 줄 알면 돼요. 그럼 문제 좀 풀어보러 갑시다. 쉬운 문제부터 130번 한번 풀어보세요. 130번. 평행 이동은 좀 쉬워요. 대칭 이동이 살짝 좀 헷갈려서 그렇지. A는 마이너스 3 나와요? 나와요? 자, 간단하게 보여주면 자, 이런 표현 그냥 다짜고짜 어떠한 점 주고 그 점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x가 x-2가 됐다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y가 y 더하기 1이 됐다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갔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부호 살려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을 그대로 얘가 했대. 마이너스 1,a가 이 짓을 그대로 했대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3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a 더하기 1 얘가 근데 이 직선 위에 점이라 하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셔야죠. 이렇게 대입. 그래서 답 내면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괜찮아요? 요게 평행 이동입니다. 요게. 그러면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었고 1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하러 갈 건데 대표적인 직선 한번 하러 갑시다. 직선의 평행 이동. 주어진 직선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x축으로 n만큼을 보고서 여러분들은 x자리에 x-m을 대입하고 y자리에 y-3을 대입해야 되겠네 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x자리에 x-m을 이렇게 대입하시고 x 앞에 개수는 요 평행이동 한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m이란 걸 넣을 때 k는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에 동시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고 빼기 하고 y는 y 대신에 y-3은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더하기 k 빼기 1은 0. 얘네들이 지금 똑같아야겠죠. 이렇게 두 개가 이 두 개가 똑같아야겠죠. 됐어요? 도형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면 되겠죠. kx 마이너스 y 하고 마이너스 km 더하기 k 더하기 2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과 똑같아야 되니까 k가 2가 나오네요. 바로 여기서 두 개 비교하니까 k가 2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계산이 마이너스 2m 더하기 4가 되네. 얘가 밑에 있는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1이네. m은 2분의 3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정답 2분의 7.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다른 도형 만나러 가볼까요? 134번입니다. 또 다른 도형 만나러 가볼까요? 134번. 자,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여기가 아직 좀 낯선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원도 도형이죠. 이게 지금 도형입니다. 원도 도형이에요. 도형의 세계에서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같다는 걸 보고서 x 자리에 x 빼기 a를 넣어야지. y 자리에 y 마이너스 b 넣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x 빼기 a 넣고 y 마이너스 b를 넣어서 전개해서 얘랑 똑같다 라고 풀 수도 있어요. 뭐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원이라는 아이는 되게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열심히 나랑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봐왔을 원이라는 아이는 평행이동을 시키면 반지름이 변하나요? 반지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중심만 변해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원이 평행이동해서 여기 있다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뭘 따지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 원이 중심이 어딨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반지름 1은 변하지 않아요. 얘는 1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된대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결과물에서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되는 거야?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중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중심만. 얘 중심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 물론 아직 어색하니까 이렇게 찾겠죠. x제곱 더하기 4x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y제곱과 마이너스 2y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얘는 필요 없어 지금. 하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원래 반지름이 1이었던 아이가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을 거니까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고 굳이 계산하지 않아. 1 아니면 안 될 수, 1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라니까 문제가 바뀌는 거지. 도형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점의 평행이동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원의 중심은 현재 1,-5였어. 근데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더하기 b만큼 평행이동 했더니만 마이너스 2,1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6만큼 같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개 더하니까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은 식으로 그냥 막 아까 얘기했듯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넣어서 막 계산을 들어가면 너네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원은 중심만 뽑아서 중심만 비교하자는 겁니다. 원의 중심만. 반지름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중심만 비교한다는 건 중심을 좌표잖아. 좌표. 이 좌표가 됐대 하니까 이거는 도형의 세계가 아니라 점의 세계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 부호도 그대로 따라가고 계산도 쉬우니까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비슷한 논리로 13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가 필요하신 친구들은 정리하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옆에 136번 또 풀어보세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2차 함수도 도형이란 말이죠. 그럼 원래 이렇게 풀어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고? 아, 그러면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대입한다고.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면 y 대신에 y 빼기 1 대입한다고. 그러면 오리지널 풀이로 가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쓰시고 x 대신에 x 더하기 3 다 넣을 거라서 요렇게 이식 정리한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찾으면 정답. 이게 첫 번째 풀이. 이게 우리 도형에도 저 진짜 완전 처음이고요. 어색해요. 하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지금 이걸 연습하면 돼요. 계속 같은 과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도형 계속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바뀐 식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번 풀이. 자, 두 번째 풀이. 포물선, 즉 2차 함수도 원에서 중심과 반지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원에서 중심과 반지름 보듯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보는 겁니다. 꼭지점. 꼭지점과 x제곱의 개수 2개 보는 겁니다. 2개. 아니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에서 저 꼭지점으로 갔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지 않니? 그치?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 원이 주어진 식의 꼭지점 뭐야? 마이너스 2, 4, 막8, 마4, 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는 꼭지점을 가진 2차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최초에 줬죠. 그쵸?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원래 이 꼭지점이었는데 이 꼭지점을 갖는 2차 함수를 저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은 지금 이거는 도형의 세계가 아니라 점의 세계죠. 그쵸? 그러니까 부호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정답 끝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에서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정답 3 이렇게. 그러면 평행 이동하면 x제곱의 개수가 변해요? 2차 함수야. 평행 이동에 x제곱의 개수가 변하나요? 안 변해요. x제곱의 개수가 의미가 뭔데?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기울어진 정도. x제곱은 하는 역할이 여러 개예요. 얘는 첫 번째 굴곡진 정도. 포물선이니까 굴곡진 정도도 나타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위볼인지 아볼인지 부호로 또 결정도 해주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근데 얘는 그냥 변할 게 없죠. 왼쪽하고 위로 움직이니까 변할 게 없죠. 여기서.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계산하면 여기 x제곱이고 여기도 x제곱이죠. 바뀌지 않아요. x제곱의 개수는. 그렇죠?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괜찮아요? 결국에 우리 지금 평행이동에서 세 가지 했어. 네 가지 있구나. 점, 직선, 원, 그리고 2차 함수. 요 네 개 했거든요. 근데 직선 말고 요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그쵸? 직선 말고 이렇게 푸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 직선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직선도 방법은 있는데 별 차이가 안 나요. 직선 말고 다 이렇게 안 풀어요. 그쵸? 그러니까 원은 중심과 반지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포물선은 꼭 꼭지점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40번입니다. 이거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좀 도전 문제인데 한번 140번 도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평행 이동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시 한번. 우리 상황을 자꾸 이해하러 가야 돼요. 상황. 이쪽 도형 쪽은 자꾸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거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 하나가 진짜 핵심이야. 뭘까? 물론 전반적으로 다 이쪽 단어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평행이동? 당연하지. 뭐 어쨌든 원래 뭐 어떻게 생긴 점이 있었고 걔가 뭐 어떻게 이동해서 얘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쭉 상황을 읽으면서 이 조건이 정말 핵심이구나 하는 게 뭘까? 정삼각형. 맞아요. 정삼각형. 그래서 내가 일부러 주황색 글씨로 써놨죠. 정삼각형이 핵심입니다. 잘 봐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얘가 모두 이 각각의 꼭지점이 모두 같은 평행 이동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정삼각형이래요. 그렇잖아. 문제에서 OAB가 모두 같은 평행 이동을 했더니 정삼각형이래. 그럼 얘는 뭐죠? 얘도 정삼각형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야. 아니 얘도 정삼각형이지. 다 같이 움직였잖아. 각 꼭지점이 모두 같이 움직였잖아. 같은 거리만큼 다 같이 이동했잖아. 그치? 그럼 평행 이동하기 전 상황도 얘도 정삼각형이죠. 얘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점 B에 해당하는 이 A, B가 곱했더니 양수래. 곱했더니 양수래.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서로 가로직선 이미 줬어. 정삼각형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은 위에도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있겠죠. 그쵸? 근데 밑에 있으면 X좌표는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가 되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잖아. 마이너스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 하나 제껴준 거야. 그래서 모양은 이게 맞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비교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도대체 이 각각의 점이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됐을까? 이제 비교를 해서 알아내야 되죠. 근데 비교 대상을 하나도 안 줬어. 잘 보면 O''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A''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B를 모르는데 B''가 어떻게 된지는 알아.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야죠. 여기에. 아, 결과물을 알려준 데가 여기밖에 없네. 그럼 우리는 이 좌표 알아내서 얼마나 변했는지 찾아내야 되는구나로 가야죠. 그러면 얘는 이 좌표 알아내려니까 뭐가 핵심 조건이 되는 거야? 이 좌표를 알아내야 되니까 정삼각형이 그래서 핵심 조건이 되는 거죠. 정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죠?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이때 저 A, B에 해당하는 얘는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X좌표부터 구해보자. 요 B의 X좌표부터 구해봐. 정삼각형이니까 O와 A의 정 가운데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은. 그러니까 이게 B가 지금 1콤마로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요 B좌표는 얘들아 뭐야? B좌표는 정삼각형이 뭐에 해당하죠? B의 좌표는? 높이에 해당되는 거 보여요? 높이? 지금 이거 Y좌표, 요게 요 길이가 B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가 B. 그럼 여러분들은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셔야 되는 건데 공식 알아요? 공식 알아요? 공식 모르면 알려줄게요. 자, 정삼각형은 각도가 몇 도예요? 한 각도가? 60도면 여러분들 삼각비에서 특수각 아닌가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1이라며. 그럼 여기 길이 몇이죠? 1이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루트 3대 2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루트 3이에요. 이렇게. 1, 루트 3이에요. 1, 루트 3. 그럼 이걸 비율로써 알아볼까요? 비율로써? 다른 색깔이 있네. 자, 비율로써 알아보면 예를 들어 이 한 변의 길이를 우리 한번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그러면 요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반쪽짜리 밑변만 쓸 거거든요. 그쵸? 우리 지금 반쪽짜리로 여기를 구한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긴 뭐죠? 이건?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60도가 2분의 A에 대한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A가 되겠네요. 그쵸? 즉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이 높이는 삼각비 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거든요. 그래서 정삼각형 높이는 항상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에요. 이거를 암기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뭐야? 4분의 루트 3 A제곱도 있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2분의 루트 3 A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잖아요. A라는 건 한 변의 길이에 대한 건데 비율로서 다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삼각형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좀 챙겨가시고 여기선 어쨌든 우리 구했네. b가 1, 루트 3이야. b 다시는 3, 2 루트 3이야.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이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더하기 루트 3만큼 평행이동 했네요. 찾았다. 평행이동한 거리 찾았다. 그러면 이제 뭐 구해야 돼? 아 끝났네. m과 n 다 찾은 거구나. 두 개 곱하면 정답 2 루트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막 도형 파트다 보니까 이런 정삼각형의 성질이라던가 막 이런 성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내가 최대한 알려줄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 얘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진짜 말이 나오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정삼각형은 진짜 자주 나와. 2분의 루트 3a랑 4분의 루트 3a 제곱은 그냥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앞으로 수학에 언제든 나오니까. 너네 어차피 이제 또 고2 때도 삼각형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리해보시고 정리되신 친구들은 141번 또 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정리되신 친구들. 저 공식이 너무 약해요. 맨날 까먹어요. 하는 친구들은 서점 가면 공식집들을 팝니다. 중등수학 공식집, 고등수학에 필요한 중등수학 공식집, 고등수학 공식집 다 팝니다. 알아보시고 사서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맨날 외우세요. 보면서 문제 풀 때마다 찾아서 쓰시고 또 외우고 하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아 너무 작다. 그림이 너무 작다. 요 141번은 학교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교과서 문제입니다. 미래인 출판사를 썼던 대부분의 학교는 이 문제를 거의 꼭 냈어요. 그리고 꼭 미래인 출판사를 쓰는 학교 시험이 좀 어려워.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여러분들한테 어떤 상태를 줬냐면 친절하게 평행 이동하기 전에 세 꼭지점의 좌표를 다 줬어요. 요번에 친절하게. 그리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다 똑같이 이동했는데 요번엔 A 다시 자 이동한 점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삼각형에 집중하는 거야. 이 삼각형이 평행 이동을 해서 제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동한 거죠? A랑 A'를 비교해서 찾는 거지. 자, 모두 같은 각 꼭지점이 모두 같은 평행 이동을 했다고 그림에 나와 있고, 그럼 이건 지금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네라고 찾았어요.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죠? 이번에 물어보는 거? 얘. 이거 식 세워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저 원의 식 세워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떡할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 가지 방법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 방법. 요 세 개 점 다 알잖아. 그쵸? 그러면 이 세 점이 평행 이동한 결과물 다 알지 않아? 좌표 다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개의 좌표 가지고 바로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그냥 이 상태에서 요 놈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이거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겠지? 라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얘를 바로 구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얘를 구해서 여기로 데리고 가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좋을까요? 두 번째가 좋겠죠. 왜? 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들아? 이거 여러분들 원방할 때 원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진짜 여러분들이 쉽게 가정할 수 있죠. 알콤마 알로예요. 얘는 알콤마 아니겠네. 원의 중심의 좌표가. 그럼 여러분들은 이 R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내저번 할 때 R 어떻게 찾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얘도. 내저번이 나왔을 때 삼각형과 내저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과 내저번. 넓이로 구하죠. 넓이. 자, 삼각형과 내저번입니다. 얘는 무조건 거의 넓이입니다. 넓이. 쉽지 않은데? 집합을 맛만 보겠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 큰 삼각형의 넓이는 뭐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쵸? 이게 전체 넓이에요. 6입니다. 6. 그러면 내저번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내저번을 가지고 또 넓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를 내저번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그림 막 했던 기억 있어요? 이런 그림? 그쵸?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 큰 삼각형을 요 반지름을 각각 높이로 갖는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를 표현하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요 3, 4, 5가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요 왼쪽이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R,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R, 얘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길이가 오잖아. 이렇게 5 곱하기 R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그러니까 내저번의 반지름이 높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암기한 친구들은 어떻게 암기했어? 공통이다. 2분의 1 곱하기 R은 공통이지. 그리고 안에 3 더하기 4 더하기 5 쓰죠. 즉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이 내저번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그렇죠? 이 공식 잊으면 안 돼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이게 뭐야? 결국엔 6R 아니에요? 6R? 6R이랑 6이 똑같대요. 둘이 똑같아야 되잖아. R은 1이네. R은 1이네.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하기 전에 있는 원의 중심은 1,1이네. 얘가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움직일 거니까 이 점의 중심의 좌표는 1,1이 6,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중심이 6,3이니까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거 계산해서 전개하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 26이 되겠습니다. 20. 저 전개해서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마지막에 2개 좀 풀어봤어요. 평행이동 3개에서 꽤나 까다로워요.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고난도 문제들이거든요. 평행이동에서 근데 이제 발상에 대한 연습을 자꾸 하는 거야. 어떻게 도형을 바라볼 것인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